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될 코인은 니플 XRP 코인입니다. 자, 오늘 나온 뉴스 한번 보시죠. 골든 크로스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단기적 3달러 회복 가능성이 매우 높다 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뉴스 이제 지겹죠. 왜? 3,000원만 올라가면 왔다 갔다 하다가 또 떨어지고 3,000원만 올라가면 왔다 갔다 하다가 또 떨어지고, 이런 부분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골든 크로스가 무슨 소용이고 3달러가 무슨 소용이냐, 많이들 말씀하시더라고요. 물론 틀린 말씀이 아니죠. 지금은 이 미국의 관세, 트럼프의 입에 따라서 오르락 내리락 엄청나게 왔다 갔다만 하니 당연히 지긋지긋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린 지금 이 부분을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미국의 관세라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관세가 올라가게 되면 어때요? 당연히 물가가 따라 올라갈 수밖에 없고, 물가가 따라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금리가 계속적으로 고금리가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점이기 때문에 전 세계의 주식시장도 그렇고 코인 시장도 그렇고 이러한 변동성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미국의 관세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어느 정도 유연성을 가져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안심할 수는 없다라는 거, 그 부분을 먼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 또한 오늘 아침부터 나왔던 뉴스인데, 투자 심리가 회복세에도 박스권에 갇힌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 2%대의 약세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 XRP도 마찬가지죠. 힘든 시점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왜? 비트코인이 못 올라가고 힘이 없는데 어떻게 XRP만 올라갈 수 있습니까? 전 세계의 모든 금융시장이 다 변동성을 가져오고 있는데 가상자산 시장만 못 올라갑니다. 이거는 누가 이야기해도 못 올라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 우리는 어떠한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고 해당되는 투자 심리를 잡아가야 될지, 우선 그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릴까 하거든요. 자, 마찬가지로 XRP 코인의 거래대금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니플뿐만이 아니에요. 비트코인도 거래대금이 정말 눈물 나오더라고요. 엄청나게 빠졌습니다. 거래소의 잔량이 줄어들었다. 이건 어떤 걸 의미합니까? 이제는 매도할 물량도 없다. 이 부분은 조만간 반등 신호가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매도할 물량이 다 나왔어요. 그렇다면 고래들 입장에서는 손쉽게 조그만한 매수 물량으로도 손쉽게 끌어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을 굉장히 노리고 있는 게 바로 고래들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왜? 고래는 왜 이렇게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느냐? 자, 보시면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고래가 엄청나게 매집 물량을 많이 갖고 왔다라는 것은 다들 알고 있으실 거예요. 지난 3월 6일에도 72시간 동안 9천만 개의 니플을 매수했고, 지난 3월 20일에도 니플의 고래는 두 달 만에 6.5%가 늘어났고 1140억 달러 상당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니플의 고래들은 계속적으로 매집량을 늘려나가고 있다. 매집한다라는 것은 어떤 걸 말합니까? 그냥 시장가로 매수하는 걸 말합니까? 아니죠. 매집은 올라가던 것도 다시 끄집어내리고 올라가던 것도 다시 끄집어내리는 게 바로 매집의 관점이라는 거. 근데 생각을 해보면 그래요. 3월 20일 날 이렇게나 많이 늘어났다라고 했고 지난 3월 6일에도 이렇게나 많이 샀다라고 했는데, 이 단가보다 지금 4월 21일 오늘 날짜 단가가 많이 높습니까? 아니죠. 더 낮거나 같은 가격이에요. 이건 무엇을 말하냐면, 이때 들어왔던 고래들도 지금은 그 들어왔던 자금만큼은 손실 구간이라는 거. 고래가 손실이다. 이건 있을 수가 없죠. 물론 그들의 매입 평균 단가는 훨씬 더 낮습니다. 훨씬 더 낮기 때문에 손실이 아니죠. 다만 그들의 매수했던 단가보다 더 떨어졌다. 이건 굉장히 기분 나쁠 일이에요. 그래서 현재 XRP 니플 코인의 고래들 또한 지금 이 단가를 그대로 유지할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지난 3월 달에도 마찬가지지만 3,000원, 3,250원, 3,500원 박스권을 만들면서 왔다 갔다만 했습니다. 지난 12월 달에도 마찬가지였죠. 근데 미국의 관세라는 부분이 한 번 더 내렸고 2,500원도 이탈했다가 다시 끌어올려서 3,000원대 라인을 유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린 어떠한 대응 전략을 가져가는 게 중요할까? 이걸 오늘 영상에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XRP 니플 코인 당연히 힘든 시점 맞습니다. 오늘 날짜로 1.5% 올라갔다? 이걸로 기뻐하시는 분들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왜? 지금 이 시점은 확실한 바닥의 관점으로 보셔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렇다면 이 바닥의 관점에서 우리는 어떠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확인하고 투자를 해야 될까?
이 부분 먼저 말씀드릴까 하면 모멘텀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로 CBDC, 디지털 화폐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두 번째로 뭐가 있죠? 스테이블 코인.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와 1대1로 연동된다. 미국 입장에서는 이 스테이블 코인 때문이라도 해당되는 리플 코인을 꼭 붙잡고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많은 미국의 기관들, 우리가 이야기하는 고래라고 하는 세력 중에 하나죠. 기관, 그리고 기업들은 해당되는 리플 코인을 사 모을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가져가고 있다는 거. 세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SEC와 법적 리스크가 완벽하게 해소가 된다. 그러면 IPO, ETF도 따라 올라올 수밖에 없는 모멘텀이죠.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린 투자를 합니다. 근데 시장에선 관세라는 부분들 때문에 엄청나게 흔드니까 우리의 매매 심리도 굉장히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매매 심리를 어떻게 붙잡으면서 매수와 매도의 관점을 가져갈까?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수익 구하는 어떻게 하면 더 극대화로 만들 수 있을까? 이 부분을 하나씩 체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과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왼쪽 하단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제가 자료부터 넣어드릴 거고 톡방 링크도 같이 넣어드릴 거니까 오늘 이 부분을 먼저 받아보시고 나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를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상도 지금 무료로 보고 있는 것처럼 해당되는 자료도 무료, 톡방 링크도 무료라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 말씀드렸던 모멘텀 중에 요즘 들어서 최근에 이슈가 크게 되고 있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드릴까 하거든요. 자, 우선 이 부분 먼저 한번 보시죠. 자, 해당되는 부분 리플 코인의 고래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이렇게나 움직일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는 게 바로 매집이라는 관측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자, 매집과 매수는 차이점이 확실합니다. 매수 같은 경우는 그냥 시장가로 매수해도 매수는 매수죠. 근데 이 매집이라는 건 뭐라고 했습니까? 올라가던 것도 다시 끄집어내려서 올라가던 것도 다시 끄집어내려서 저점에 매수하는 것을 우리는 매집이라고 했죠. 자, 이 부분 이 뉴스를 한번 보시죠. 이거는 이전에 나왔던 뉴스예요. 비트코인 현물 ETF의 선점 효과에 대한 노림수가 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현물 ETF가 나오기 전에 나왔던 뉴스인데 보시면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 시점은 비트코인 가격이 최저가에 해당할 때 나온다. 월가라는 세력은 코인 시장 진입을 준비하면서 비트코인을 먼저 매집하고 나서 ETF가 출시가 된다. 선순위가 뭡니까? 바로 매집이에요. 그러니까 최저가를 만들어서 저가에 매수하는 게 매집이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XRP 코인의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알고 있다면 이 부분이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실 거예요. 왜 고래들은 이렇게 저점을 노릴 것인가? 당연히 그들 또한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부분이 꼭 지킬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겠죠. 자, 그래서 해당되는 고래들이 요즘 들어 관심이 많은 게 뭐가 있을까를 보게 되면 이 스위프트가 있습니다. 자, 스위프트와 리플 제휴를 한다, 안 한다, 이거 굉장히 말 많은데 어찌 보면 이 스위프트가 이제는 XRP를 같이 협력할 수밖에 없는 단계로 갈 수밖에 없다. 이거는 사실이거든요. 어떤 말이냐? 이 스위프트라는 구조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원화에서 일본 엔화로 바뀔 때 달러로 바꾸고 나서 다시 달러에서 엔화로 바꿔야지 되는 구조가 바로 스위프트죠. 근데 이 XRP는 어떻게 되냐? 우리나라 XRP에서 일본의 XRP로 넘겨버리면 끝납니다. 다이렉트로 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수수료도 훨씬 더 저렴하고 드는 시간적인 부분도 훨씬 더 절약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스위프트와 XRP는 제휴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될 것이다. 이런 말이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니플은 스위프트와 통합하게 되면 최대 45달러까지 올라갈 수밖에 없다. 기술적 목표는 3달러 돌파가 우선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자, 45달러라는 부분에 너무 괴리감을 느끼지 마시고 왜 45달러로 예측할 수밖에 없냐? 당연히 스위프트라는 부분과 XRP가 같이 통합된다라고 한다면 XRP로 가여금 국제 무역에서 이용 가능한 시스템을 같이 가져간다. 국제 송금에서는 XRP가 꼭 이용될 수밖에 없다. 그러한 관점이 시장의 기대 가치를 더욱더 크게 만들어주고 있는 시점이다. 그래서 요즘 들어 뭐라고 합니까? 글로벌 9대 은행들은 니플을 대량으로 매입할 수밖에 없고 매입하게 되면 최대 50달러까지 전망치가 나온다. 50달러에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왜 대량으로 매입할 수밖에 없을까? 글로벌 9대 은행이 바로 국제 송금에서 XRP가 같이 통합되고 운용된다 라고 판단하시면
더욱 좋겠죠. 이러한 부분들이 니플한테는 공급 쇼크, 그러니까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지경까지 올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을 가져간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들이 스위프트로 하여금 XRP가 얼만큼 성장할 수 있는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 그도 그럴 것이 이 니플 같은 경우는 미국 연준 패드나우 서비스에 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어떤 말이냐? 이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뉴스 내용을 보시면 이 패드나우 같은 경우는 뭡니까? 미국 내 실시간 결제 혁신을 목표로 합니다. 현재 1200개 이상의 금융기관이 참여하고 있고 향후 10,000개 이상의 은행과 기관들을 통합할 계획을 갖고 있죠. 근데 더욱더 중요한 부분은 여기 위에 나와 있거든요. 자 보시면 이 패드나우 서비스에 37개의 인증 서비스 제공업체 중에 27개가 이미 니플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말 그대로 미국 연준과 니플은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는 거. 어떻습니까? XRP 코인 확실한 모멘텀을 추가적으로 가져가고 있다는 거. 말씀드렸던 세 가지를 제외하고도 지금 이 부분이 머물러 있을 코인이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가 있겠죠. 그만큼 고래라는 세력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적인 매집 구간을 가져가고 있고 비중을 확실하게 낮춘 상태에서 움직이고 있는 부분을 먼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에 우린 매수와 매도의 대응, 비중 관리 당연히 중요하고 수익 구간 관리까지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XRP 코인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왼쪽 하단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해당되는 부분 자료 먼저 넣어드릴 거고 톡방 링크도 같이 넣어드릴 거니까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 함께해서 안정적인 투자 함께 진행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